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7장에서는 그죠? 배열, 그리고 컬렉션, 그리고 뭡니까? 인덱서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지난 장에서 말씀드렸죠. 자, 8장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일반화, 제너럴입니다. 그죠?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에도 제네릭스 혹은 지네릭스라고도 칭하는 게 바로 일반화 프로그래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잘 공부를 해 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일반화 프로그래밍은 뭡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거 꺽쇠 있죠? 꺽쇠. 그죠? 꺽쇠 안에 타입을 넣어주는 거예요. 타입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특정 데이터 타입을 딱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는 무조건 이것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 있죠. 예전에도 리스트 해서 제네릭 해서 인트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면, 그죠? new list 해서 하면 이 리스트라는 컬렉션에는 int 타입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클래스, 메소드, 일반화 메소드, 일반화 클래스. 그렇게 이렇게 int 값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아요? 그쵸? 특정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의 그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언박싱이 있었죠. 그 기능이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버헤드가 줄겠죠. 또한 오버로딩 없이 우리가 일반화 메소드를 쓰면 오버로딩 없이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제한도 걸 수가 있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자, 이번 장의 목표는요. 자, C샵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하나의 코드가 여러 데이터 형식에 맞춰 동작할 수 있도록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이 일견 시시한 제목처럼 느껴져도 뭐 다른 자바에서는 지네릭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C샵에서는 그냥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껴져도 프로그래머의 이거는 코드 생산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일반화 컬렉션, 우리가 봤던 리스트, 또 뭐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또 뭡니까? 스택, 큐, 그리고 해시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우리 봤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꺽쇠, 뭐 우리 한국말로는 홑살괄로표인가요? 뭐 그런데 아무튼 컬렉션을 꼭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일반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화 메소드도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 클래스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단넷에서 제공하는 일반화 컬렉션의 종류와 우리가 사용 방법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사람, 돼지, 그리고 오리, 너구리라는 개체가 있어요. 오리, 너구리가 이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오리, 너구리라는 개체도 있어요. 저기 호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리, 너구리, 그리고 고래는 사는 곳이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사람과 돼지는 땅 위에서 생활을 하고 고래는 물속에서 살죠. 그리고 오리, 너구리는 땅과 물 양쪽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한 번식 방법도 달라요. 사람, 돼지, 고래는 새끼를 낳지만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각자의 특징을 갖는 동물이지만 놀랍게도 새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뭐 생물 시간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들을 묶는 공통 개념을 우리는 포유류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죠?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수한 개념으로부터 공통된 개념을 찾아서 묶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도 표준화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다룰 일반화 프로그래밍, 즉 제네릭 프로그래밍입니다. 은 바로 이러한 일반화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은 일반화하는 대상이 조금 특이한데요. 바로 그것이 데이터 형식, 즉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다음과 같은 정수형 1차원 배열을 복사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작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void copy array에서 int 타입의 소스 배열, 그리고 int 배열 타입의 타겟 원본 소스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타겟 소스가 타겟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의 랭스의 길이만큼 타겟의 값에다가 소스의 값을 배열 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카피 어레이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카피 어레이 메소드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기능이 필요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보면 카피 어레이 메소드명을 아끼면서 오버로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피 어레이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개수는 똑같지만 타입이 다르죠.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 배열 타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피 어레이 오버로딩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버로딩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 없죠. 우리가 오버로딩 개념을 써서 이제 각각 그 타입에 맞춰서 얘가 호출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my class,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클래스 형식이죠. 그래서 형식의 배열을 복사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your class 형식을 또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서 카피 어레이의 버전은 점점 늘어만 간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31가지의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는 카피 어레이 메소드를 만들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 31가지 버전으로 카피 어레이 메소드를 오버로딩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또 오버로딩도 상당히 좋은 개념이긴 하나 좀 무의미합니다. 코드가 그죠? 하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1가지 아니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버전의 카피 어레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에 입력되는 배열의 형식 그죠? 데이터 타입만 다를 뿐 내부 논리는 똑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수한 형식을 지원하는 코드를 데이터 타입을 일반화한다면 카피 어레이 메소드를 31개의 버전으로 오버로딩 하지 않고도 모든 형식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뭐였습니까? 여기서 가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점을 찾아서 일반화한다. 근데 그 일반화를 하는데 코드는 구현부는 거의 비슷해. 똑같아. 근데 여기에 데이터 타입만 달라. 그죠? 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일반화를 해버리면 그러한 아이디어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바로 일반화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예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8.2절 일반화 메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반화 메소드, 제네릭 메소드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는 이름처럼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을 제가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데이터 타입을 일반화한 메소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화 메소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뭐 이미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죠? 오버로딩 없이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알아보고 우선 일반화 메소드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한정자가 있고 리턴 타입, 반환 형식이 있고 매개 변수와 꺽쇠, 그죠? 꺽쇠가 있다, 그죠?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 타입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매개 변수 목록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화 메소드의 선언, 불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화 메소드의 선언 문법은 일반 메소드의 선언 문법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단지 우리가 일반화를 대상화를 하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일반화할 형식이 들어갈 자리에 구체적인 형식의 원래 우리는 뭡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우리가 인트 아니면 더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죠? 일반화할 형식이 들어갈 자리에 구체적인 형식의 인트나 스트링이나 뭐 더블이나 이런 형식의 이름 대신 형식 매개 변수
즉 타입 파라메타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제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 매개 변수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카피 어레이 메소드 코드를 일반화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오버로딩을 해서 이 두 개의 메소드 int 이거는 구체적인 타입이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죠? 스트링 그죠? 근데 똑같아요. 타입은 아니 구현부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형식 매개 변수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어레이 카피 어레이 메소드 코드를 일반화를 해보면 다음에 int와 스트링 형식의 배열을 복사하는 카피 어레이 메소드 선언 코드에서 데이터 형식이 사용된 부분을 t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타입 파라메타 알겠죠? 그래서 t 기호로 치환을 해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t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타입 파라메타 데이터 타입의 약자가 t이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t는 형식 타입을 뜻하는데요. 지금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t 타입을 내가 어디에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근데 그래서 t 타입을 원래 여기에 int 혹은 더블 혹은 스트링 아니면 my class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타입이 지정되지 않고 그거를 대변하는 t 타입의 배열 타입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일반화를 합니까? 이렇게 묻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t가 C샵이 지원하는 형식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지원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한 적어도 기본 형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컴파일 에러가 날 거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를 컴파일 하려면 말씀드린 바대로 이 t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메소드 이름 뒤에 그죠? 메소드 이름 뒤에 t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화살 괄호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꺽쇠라고 거의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꺽쇠와 꺽쇠를 열고 닫고 하는 이 사이에 넣어주고 그 사이에다가 t를 넣으면 t는 바로 타입 파라메타인 형식 매개 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어레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화살 괄표 사이에 t 대신에 형식의 이름을 입력하면 컴파일러는 메소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t를 형식 매개 변수 값으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t 타입을 줬단 말이에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t 배열이에요. t 배열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배열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T는 전부 우리가 호출할 때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화된 메소드 카피 어레이를 호출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static void copy array 해서 T 타입으로, 즉 일반화 메소드 타입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static이니까 바로 호출이 가능하죠. static void main에서.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int 타입의 source 1, 2, 3, 4, 5 그리고 int 타입의 타겟에다가는 uint에서 source의 length가 5죠. 5잖아요. 그래서 5라는 값을 넣고 u에 의해서 0으로 다 초기화가 됐죠. 그 다음에 카피 어레이를 호출을 하는데 타입 파라메타 있는 자리에 이와 같이 형식 매개 변수 t에 int를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int고 소스도 바로 int 배열 타입이죠. t는 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 t가 뭘로 바뀐다? int 타입으로 int 배열로 세 개가 동일하게 바뀌게 돼요. 더블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더블로 다 바뀌어요. 더블이 있으면 이것도 더블 1차원 배열.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얘를 호출하겠죠. 그러면 이 T타입은 바로 int 타입, 구체적인 타입 파라메타가 바로 int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비로소 for each 구문을 이용을 해서 int, element 해서 타겟, 그죠? 그래서 for each 구문을 배열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콘솔 라이트에서 엘러먼트 즉 타겟에서 복사가 된 타겟 배열에서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져와서 찍어보니까 소스에 들어있는 이 값이 타겟 배열에 그대로 옮겨져서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조금 감이 잡히나요? 지금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이제 우리가 카피 어레이 메서드는 그죠? 어떤 형식의 배열이든 복사할 수 있습니다. 31가지 형식뿐만 아니라 아예 310가지의 형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뭐요? 꺽쇠와 꺽쇠 사이에 구체적인 타입, 데이터 타입 형식만 이름만 넣어주면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일반화 메서드 선언 및 구현 앞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T타입 선언했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int 처음에 uint 이거는 봤죠? 그래서 copy array int copy array 해서 꺽쇠하고 int를 주면 얘는 int가 돼요. 이때는 int 타입이 돼요. 구체적인 타입이. 그래서 타겟 배열에서 복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1, 2, 3, 4, 5가 출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스트링이에요. 소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스트링 배열 타겟 2 해서 new string 해서 역시 스트링 랭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스트링이니까 참조 타입이니까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피 어레이 하는데 타입 파라메타 T 타입을 구체적인 타입을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T는 int가 아니라 얘가 호출할 당시에는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트링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urce2와 target2를 넣으니까 복사된 타겟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스트링 타입으로 꺼내서 찍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T타입을 내가 만약에 객체 배열을 넣었다. 그럼 객체는 이런 구문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 객체를 완전하게 우리가 디커피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멤버 변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사를 하는 코드가 구현보가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통상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일반화 메소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메소드를 살펴봤으면 이제 일반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일반화 메소드를 이해하면 일반화 클래스는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일반화 클래스는 데이터 형식을 일반화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클래스를 선언하는 문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화 메소드가 그랬던 것처럼 일반화 클래스도 형식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보통의 클래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꺽쇠 사이에 형식 매개 변수를 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죠. 다음 자료구조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array underbar int와 array underbar double은 기능이 같은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다르므로 클래스를 분리해서 구현을 했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클래스 array underbar int니까 private에서 int 타입의 배열 타입입니다. 필드가 그죠? 그리고 나서 getter를 제공을 하는데 뭡니까? get element에서 int index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array의 index에 맞는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는 코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인 array double underbar double은 private double 타입의 array입니다. 그래서 public double에서 get element에서 int index에서 역시 얘도 array의 index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index의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두 클래스는 데이터 형식만 빼고 다른 부분이 모두 같으니까 일반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앞의 코드를 일반화 클래스로 개선한 예인데요. 자, 클래스에서 array underbar generic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t 타입으로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private에서 t 배열 타입으로 array를 선언하고 그리고 public 얘가 int 타입으로 아까 int, double 이런 걸로 리턴을 했기 때문에 이 t는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int index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돼요.